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의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해설 영상 5탄 각종 상장, 감사장, 인증, 추천, 보증의 내용을 담은 광고 부분입니다. 의료법 56조 2항 14호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항상 함께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의 표방, 구호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예시로 드는 내용은 키닥터라는 표현인데요. 이 키닥터 표현 굉장히 오래전부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용하셨지만 과별로 약간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성형외과에서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피부과에서는 거의 일반 명사화된 용어였어요. 자, 그래서 사실 다른 과들에서는 크게 이 표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는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 업체, 의약품 업체에서 너도 나도 관련된 인증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의료기관 선물을 했고, 이 대표적인 표현이 키닥터, MTL, KOL, VIP, 전문 시술병원 인증, 정품 사용병원 인증, 임상자문의 등의 표현입니다. 자, 너도 나도 키닥터고 MTL이다 보니까 솔직히 해당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이러한 명칭, 자격에 대해서 다들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재작년부터 시작된 치과 상호검증 사태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민원의 광풍이 일고, 결국 이 전국 보건소에서 서마제 FLX MTL과 울세라 키닥터,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 전문 시술병원 인증과 같은 표현들에 대해 경찰 고발, 보건소의 민원 이런 식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죠. 어떤 원장님이 이 키닥터 표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도 등장하게 되고요. 이후 본격적으로 의광심에서도 해당 표현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복지부의 유권 해석이 모아져 배포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판에서도 해당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복지부의 해석을 요약하자면 의료기기 업체나 의약품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명칭을 일률적으로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해당 업체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명칭이라는 점이 명시되어서 소비자가 법적 근거 있는 명칭이라는 오인을 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의사에 대해 의료기기 업체에서 인증, 보증, 추천을 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도 현재 여러 건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데요. 수사관님들께 이 가이드라인 보여드리고, 이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것이 24년 12월 30일이다. 그에 따라 의광심 기준이 정립된 것이 25년 1월 달이다. 그 전까지는 업체에서 인증패를 받았든지 거짓 광고만 아니라면 괜찮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적어도 이 원장님들이 고의범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혐의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복지부가 배포한 14호 위반 사례도 모두 소비자 대상, 브랜드 대상, 소비자 만족 대상 같이 언론사 등이 대가를 받고 주는 상장들의 사례를 적시하고 있을 뿐이고요. 이걸 보면서 가끔 수사관님들께서 아니, 나는 이 소비자 만족 대상과 이 리주브네이션 클럽 VIP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리주브네이션 클럽 VIP는 실제로 연간 리주란 기기 구매액이 얼마 이상인 사실이 존재할 때 이 주식회사 파마리서치라는 리주란 기기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주는 확인증일 뿐인데, 언론사에서 주는 소비자 대상, 브랜드 대상 이런 것들은 실제로 모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먼저 돈 낸 기관에 부여되는 것일 뿐 아무런 실체적 근거가 없다고요. 그러면 대부분 납득하시죠? 아무래도 이 기소유예 처분 선례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게 검찰로 가게 되면 그대로 선례를 따라가게 될 위험이 있으니 저는 어떻게든 경찰 불송치로 종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 기소유예 처분을 본 적은 없고 소문만 들었는데, 사실 검찰의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은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요. 수사를 제기한 후에 무혐의 불기소나 또는 죄가 안 된 불기소를 해도 됩니다. 상황도 변했으니까요. 검찰이 자체적으로 안 하면 90일 안에 당사자가 헌법소원 제기하게 되면 제 지난 성공 사례 영상처럼 6개월이든 몇 년이든 지나서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고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로 기소유예 처분 받으신 그 원장님 실제로 존재하시고 제 영상 보고 계신다면 90일 아니라면 제발 헌법소원 청구 좀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부기 조건을 붙여서 표시할 수 있다고 결정된 것조차 이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게 겨우 24년 12월 30일부터니까요. 가이드라인의 배포는 해석에 대한 변화일 뿐 기존에 존재하던 법령 자체가 변화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자, 법은 그렇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결정이 무조건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괜히 나오고 헌재에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가 괜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만약 제가 앞서 언급한 이 정도 표현을 넘어서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 이런 표현은 9호 14호 문제를 넘어서 이건 4호 위반, 다른 의료인과의 비교 광고가 돼서 의료법 위반입니다. 제가 관련 사건 하면서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 의료인을 가르치는 의료인과 같은 표현을 굉장히 많이 보았는데요. 이건 같은 시술을 하는 다른 의사에 비해 본인은 그들을 가르치는 의사이기 때문에 우월하다라는 비교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표현 사용하실 수 없어요. 또 리쥬란 아무데서나 맞지 마세요. 떠마제 FLX 키닥터는 다릅니다. 키닥터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 뭐 이런 표현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드라이하게 내 키닥터입니다 라고 쓰는 거, 그리고 확인표에 나오든지 본문에 나오든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명칭이라는 점이 소비자가 알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해당 업체가 의료인, 의료기관의 시술 능력을 보증, 추천, 인증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 단순히 정품 사용 기관이라는 점이나 많이 시술한 사실, 임상 경험이 풍부하다는 사실 그대로 확인하는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넘어가는 분들은 어떻게 쉴드 쳐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비자들이 키닥터, MTL, KOL, 임상자문의 그런 거 무슨 의미인지 알까요? 업체가 사실 기기 쓰는 기관들에 다 주는 것인 것을 알면 별로 홍보 효과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런 것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제 성공 사례, 해설 사례 안 보시는 고발인 민원인 분들이 훨씬 많은데 전부 민원 넣고 고발하고 할걸요? 이거야말로 로우 리턴, 하이 리스크, 아니 하이 울트라 리스크 아니에요? 이거 그냥 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패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냥 원내에 올려두기만 하세요. 원내에 있는 것은 광고가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까지 해서 최근 자주 신고되는 56조 2항 각 호의 내용들 대체로 살펴보았습니다.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판에서 중요한 변화는 다 살펴보게 된 건데요. 최근 자주 신고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많이 신고되었던 6호 환부 노출 광고나 7호 부작용 누락 광고, 10호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서 제 기존 성공 사례와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별도로 영상 제작을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 기획하고 스크립트 쓰고 촬영하고 업로드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는 원래 유튜브 댓글로 상담을 해드리거나 질문에 답변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질문이 제 다른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들이거나 아니면 제가 굳이 법리적인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인데요. 만약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제 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상담 신청 방법을 통해서 상담으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간단한 내용이라 답변을 달아드리고 싶을 때가 가끔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블로그 올린 것도 다 소급해서 심의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가이드라인 개정판에서도 이미 개정법의 시행으로 자율심의기구의 심의가 시작된 2018년 9월 28일 이후의 게시글만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요. 저도 1탄 영상 2분 33초 부분 보시면 날짜를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유권 해석이나 가이드라인의 배포는 해석의 문제일 뿐 법령은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24년 12월 30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18년 9월 28일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법은 모두에게 공통되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되는데요. 다만 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합의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런 거 쉽게 행정처분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계도기간 같은 게 필요하니까 지금 실제로 처분된 예는 없는 것이고요. 네, 오늘 영상, 아니 이번 시리즈 기획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 공유해주신 많은 분들, 특히 저에게 정기자문계약 체결해주신 많은 광고 대행사분들, 또 제게 유튜브 영상 보고 연락 주셨다면서 해주신 많은 대표님들, 원장님들, 그리고 전국에 계신 보건소 직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해설 영상 시리즈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께서 의료광고와 많이 헷갈리시는 간판, 정확한 용어로는 명칭 표시판과 관련된 번외편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